멘델의 유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하시기 전에 유전 용어부터 정리하고, 자, 요 영어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형질이요. 형질은 여러분 그냥 생김새. 생김새를 말해요. 생김새. 우린 이걸 형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뭐 형태질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형태질감. 자, 두 번째. 대립형질이 무슨 뜻이에요? 잘 봐. 생김새가 서로 뭐 된 거야? 대립된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완두콩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모양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둥근 거의 대립형질은 주름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모양이 세모 모양도 있다라고 하면 대립형질이 여러 개인 거야. 근데 완두콩은 대립형질이 딱 이렇게 두 종류. 그죠?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대립형질이 뚜렷한 거야. 그래서 이걸 색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색깔은 완두콩 같은 경우는 노란색. 그거의 대립이 초록색이죠. 그죠? 만약에 핑크색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흰색도 있고, 이러면 형질이 여러 개여서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거야. 사람은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지만 완두콩은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생김새를 말하는데, 자, 초록색의 대립형질은 둥근 모양이다. 그건 틀려. 같은 계열끼리야. 색깔끼리 또는 모양끼리. 그걸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부른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그 대립형질이 한 종류로만 있어. 예를 들어 노란색만 있어. 또는 초록색만 있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그래요. 순종이라고 불러. 순종이라고 부르고요. 대립형질이 섞여 있어. 예를 들어 초록색도 유전자를 갖고 있고 노란색도 유전자를 갖고 있어. 우리는 그걸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순종과 잡종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선생님이 뭐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유전자형이 뭔지 기억하세요? 유전자형은 뭐로 표시한 거? 그래요. 이걸 알파벳으로 표시한 걸 유전자형이라고 부르고요. 이걸요, 뭐하다, 초록색이다, 또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한글로 표현한 거 뭐라 부르죠? 표현형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걸 순종잡종을 유전자형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 주세요. 자, 봐봐요.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고, 라지 A, 스몰 A가 있대. 그럼 느낌 오죠? 자, 이렇게 대문자끼리 써있으면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 부르고요. 소문자끼리 써있으면 우리가 순종이라 부르지만,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그렇지, 잡종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한 가지 형질일 때 얘기했어요. 한 가지 형질이니까 알파벳 종류가 똑같죠. 근데 그걸 대문자, 소문자로만 구별을 합니다. 오케이. 자, 한 가지 형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두 가지 형질 한번 해볼까요? 당연히 라지 A, 라지 B는 순종이죠. 그죠? 두 가지 형질이죠, 종류가. 근데 라지 A, 스몰 P도 순종이에요. 같은 형질끼리 대문자, 같은 형질끼리 소문자는 이거 순종이에요. 그런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는요. 자, 라지 B는 순종이지만 이 라지 A, 스몰 A가 잡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한다? 잡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한글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표현형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뭐, 라지 A가 선생님 마음대로 뭐, 정상이고요. 스몰 A가 선생님 마음대로 뭐, 미맹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는, 정상이에요. 얘는 미맹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요? 라지 A, 스몰 A가 있을 때, 잘 봐요. 선생님이 뭐도 얘기해 줬냐면, 우성이라는 것과 열성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우성하고 열성이 뭐야? 보세요. 잡종 1대에서, 잡종 첫 번째 세대에서 이게 표현이 돼. 표현이 되는 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로 약속했지? 우성이라고 얘기하고 표현되지 않은 걸? 그렇지. 열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선생님이 라지 A 뭐라고요? 정상이라고요. 이거는 미맹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우성이냐면 대문자로 쓴 게 우성이야. 그러면 얘는 정상과 미맹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정상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잡종에서 표현된 녀석을 우성이라고 부르고요. 표현되지 않는 녀석을 열성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9번째. 자가수분이라는 단어 하고요. 10번째 타가수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가수분이 뭐야? 자가수분, 그래요. 유전자형이 똑같은 걸로 교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라지 라지를 교배했는데 자가수분했대. 그럼 그 옆에도 라지 라지를 똑같이 쓰시면 돼. 같은 꽃 안에서 네. 같은 꽃은 당연히 DNA 구조가 똑같죠. 그 꽃 안에서 이렇게 수분이 일어나는 거. 수분이라고 아세요? 꽃가루 바지? 설명해드렸어. 그치? 자, 그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는 거.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하는 거. 그걸 자가수분이라 부르고요. 라제이가 있는데 옆에는 스몰A랑 교배했대. 이건 타가수분이야.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죠? 오케이? 그러면 네, 다른 꽃과 교배한 거. 그래서 타가수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10개까지의 유전자 용어를 아셔야지 되게 편해요. 대립형질이라고 나오면 아 반대되는 생김새를 말하는구나. 우성이라고 말하면 아 잡종에서 표현된 녀석을 말하는 거구나. 유전자형이라고 하면 아 표현형을 알파벳으로 표현한 걸 말하는 거구나. 자가수분, 타가수분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 부분을 반복해서 들어주셔야 유전이 쉽습니다. 자, 여기 유전 용어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멘델은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3개의 유전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멘델의 유전. 자, 멘델의 유전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 멘델은요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자, 완두콩은요 자손수도 너무 많아. 세대 기간도 짧아. 오래 못 살아. 그치? 그리고 대립형질이 상당히 뚜렷해. 내 마음대로 교배할 수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장점으로 완두콩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요. 보세요. 둥근 완두에 순종을 가지고 와요. 순종을 가지고 오고요. 이거의 대립형질이 주름진 완두였어요. 주름진 완두에 순종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자 대립형질끼리 순종끼리 교배하면 당연히 잡종 나오겠죠. 그쵸? 얘하고 얘가 이렇게 섞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잡종이 나오는데 이 잡종이 뭐로 표현이 됐냐면 둥근 걸로 표현이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 100%가 다 둥근 완두가 나오더래요. 둥근 완두인데 얘는 순종이 아니야. 당연히 주름진 게 섞였으니까 잡종이죠. 자, 그래서 멘델은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우성을 기준으로 잡자. 아, 둥근 거 라운드라고 해서 그 우성의 기준을 대문자로 잡자. 그래서 얘를 라지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종이니까. 그죠? 상동 염색체를 그대로 유전 인자로 표현을 한 거야. 라지알 써놓고요. 자, 주름진 거 윙클? 그거 쓰면 너무 복잡해. 이 라지알에 대립형질이라는 뜻으로 너는 열성이야.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스몰R을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얘는요. 자, 둥근 완두가 우성이구나.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시세포야. 요 녀석이 만들 수 있는 생시세포는 당연히 감수분해를 통해 라지알. 요거 하나고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시세포도 감수분해를 통해 스몰R이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잡종에 표현되냐면 라지알 스몰R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둥근 거와 주름진 게 섞여 있는데 둥근 것만 표현됐다. 그래서 너를 우성이라고 부르고 너는 표현되지 않았네. 너는 열성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라지알 스몰R 요거 둥근 완두가 나온 요 원리를 우열의 원리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우열의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표현된 게 우성이고 표현 안 된 게 열성이구나. 그걸 우열의 원리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은 도대체 뭐예요? 분리의 법칙은 뭐냐면, 자, 멘델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열성인자는 언제 표현되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요 라지알 스몰R을 자가수분 시켰어요. 이렇게 자가수분을 시켜요. 그럼 만약에 분리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내가 이거 분리돼서 생기세포가 라지알이라는 거 나왔고, 요거 분리돼서 스몰R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이것들도 다 분리돼서 주름진 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추측한 거죠. 주름진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얘의 생식세포를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라지알 스몰R이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알이라는 생식세포와 스몰R이라는 생식세포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요. 두 가지겠죠. 뭐? 라지알이라는 인자와 스몰R이라는 인자를 가질 수 있겠죠. 자, 조금만 밑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선생님이 교배시켜 한번 볼게요. 자, 얘네 둘이 교배했어요. 라지알.
얘네들이 교배했어요. 라지알, 스몰알. 얘네들이 교배했어요. 라지알, 스몰알. 얘네들이 교배했어요. 스몰알, 스몰알이 나오죠. 오케이. 그러면 봐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요. 유전자형을 쓰세요. 라고 나와요. 유전자형. 유전자형은요. 알파벳이라고 말씀드렸어. 자, 요 4개에서 종류가 알파벳이 뭐뭐 나오냐면 라지알, 라지알 나오고요. 라지알, 스몰알 나오고요. 스몰알, 스몰알이 나오죠. 그치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와요? 1대 2대 1로 나와요. 1대 2대 1로 나와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요.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표현형은 제가 한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러면 자, 얘네들의 모양은 둥근 모양이냐, 둥근 완두나 또는 주름진 완두일 거야. 자, 이렇게 한글로 쓴 걸 우리는 표현형이라 부르는데, 자, 우리 둥근 완두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요거 보시면 라지알, 라지알이니까 당연히 둥근 모양. 라지알, 스몰알 중에 라지알, 둥근 게 우성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둥근 모양. 얘도 당연히 둥근 모양이죠. 그런데 얘 혼자 무슨 모양? 그렇죠. 주름진 모양이 나오네. 그러면 표현형은 몇 대면? 3대 1. 멘델의 추측대로 둥근 것끼리 교배했는데, 그치? 엄마도 둥근 거, 아빠도 둥근 잡종이 교배했는데, 주름진 게 나오네? 결국에 라지알, 스몰알이 뭐 돼서 나갔구나? 분리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멘델이 정리합니다.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야. 둥근 잡종끼리 교배했는데, 주름진 완두가 나왔다? 그게 곧 분리의 법칙이야.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몇 개 있냐고 물어볼 거야. 자, 보세요. 지금 둥근 완두 순종과 주름진 완두 순종이 교배해서 만들어진 이 둥근 완두 잡종을 잡종 1세대라고 해요. 잡종 첫 번째 대세에서 표현되면 우리는 그걸 우성, 표현되면 우성, 표현되지 않으면 열성이라고 했고요. 자, 얘네들의 세대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 써볼까요? 잡종 2세대라고 불러요. 잡종 2세대. 잡종 1세대를 자가수분 시켰어.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을 자가수분 시켜서 만들어진 이 자손을 잡종 2세대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잡종 2세대에서 선생님이 몇 개를 얻었냐면 선생님 마음대로 1600개를 얻었대요. 그 중에 둥근 모양은 둥근 완두는 몇 개 나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1600개 중에서 순종인 유전자형을 갖는 완두는, 순종 완두는 몇 개 나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음, 1600개 중에서 어버이와, 즉 잡종 1세대를 말하겠죠? 어버이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는 건 몇 개입니까? 라고 나올 수도 있어. 자, 이거 개수는요, 분리의 법칙을 아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고요. 순종을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고요. 어버이의 유전자형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야. 오케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둥근 완두가 몇 개 나와요? 전체 몇 개 중에, 그렇죠, 4개 중에 둥근 완두는 몇 개죠? 그렇죠, 3개죠.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몇 개? 1600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약분하셔서, 그지? 43? 그렇지. 1200개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순종완두는 요 유전자형을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이거 순종이야, 잡종이야? 대문자끼리 써있으니까 우린 이걸 순종이라고 부르고. 얘는 대문자, 소문자가 섞였으니까 우린 그걸 잡종이라 부르고. 얘는 소문자니까 당연히 뭐라 불러요? 순종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전체 4개 중에 순종은 요거하고 요거니까 2개네요? 그거 곱하기 1600 하시면 돼요. 순종 완두는 몇 개? 그래요. 800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어버이와 동일한 유전자형. 어버이는요, 라지알, 스몰알이셨어요. 그쵸? 이 라지알, 스몰알과 동일한 거 고르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체 몇 개 중에, 그래, 4개 중에 라지알, 스몰알은 몇 개요? 2개네, 그치? 그래요. 그거 곱하기 1600. 그래서 약분 몇 개? 그렇지. 80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숫자가 달라질 거야. 그러면 전체 중에 해당하는 거를 분자에다 넣으시고 요 개수를 그대로 곱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독립의 법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의 법칙은 도대체 뭐예요? 자, 봐봐요. 노란색이야, 황색이야.
황색 순종하고요. 황색 순종하고 그거에 대한 대리 초록 색깔이요. 초록색 순종을 제가 교배를 해볼게요. 순종하고 순종끼리 교배했어요. 그럼 뭐 나오냐면 잡종 나온단 말이야. 어떤 잡종이 나오냐면 황색 잡종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유전자형을 쓸 수 있어요. 자, 황색이라고 하면 우리 뭐 쓰기로 약속했죠? 그죠? 옐로우니까 순종이야. 라지 Y, 라지 Y. 왜 대문자 써요? 잡종에서 이 황색이 표현됐기 때문에 이 황색이 뭐야? 우성이야. 그래서 라지 Y, 라지 Y라고 쓰고요. 자, 이 초록색은 이거에 대한 뭐지? 열성이지. 그러니까 스몰 y 써서 이 잡종은 어떻게 표현됐나? 라지 Y, 스몰 y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얘의 생식세포는 라지 Y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얘의 생식세포가 스몰 y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러면 라지 Y, 스몰 y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열의 원리가 나오죠? 누가 우성? 그렇지. 황색이 우성. 됐지요? 그럼 봐봐. 선생님이 자가수분 시켜주는 거. 똑같아요. 라지 Y, 스몰 y 자가수분 시켜.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쓴다고? 요거가 갈 수 있는 생식세포를 밑에다 쓰라고. 여기 라지 Y, 오케이, 스몰 y. 자, 얘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쓰겠죠? 그럼 보세요. 라지 Y 만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라지 Y, 스몰 y. 요거는 라지 Y, 스몰 y. 요것도 스몰 y, 스몰 y. 아까랑 똑같아. 잘 봐. 표현형 써볼게요. 자, 표현형은요, 한글이라고 했어. 뭐뭐 나와요?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나오죠. 자, 얘, 노란색, 얘, 노란색, 얘, 노란색, 얘 혼자. 그렇지. 초록색이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이 표현형도 3대1이 나오고요. 자, 유전자형을 써보도록 할까요? 자, 유전자형은요, 뭐 나오냐면, 라지 Y 나오고요. 라지 Y, 스몰 y 나오고요. 스몰 y가 몇 대 몇 대면? 1대 2대1 나옵니다. 맞죠? 오케이. 아까랑 똑같아.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오케이. 자, 그럼 봐. 이제 오늘 독립의 법칙 맞아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의 법칙은요. 독립의 법칙은 뭘 말하는 거냐면, 독립의 법칙. 두 가지 형질이 같이 유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양하고 색깔이 한꺼번에 유전이 될 거야. 그러면 모양이 색깔에게 영향을 줄까? 궁금했던 거지. 색깔이 모양에게 영향을 줄까? 서로 영향을 줄까? 물어본 거죠. 두 가지 형질이 유전될 때 알고 보니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을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유전합니다. 그걸 우리는 독립의 법칙이라고 불러.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형질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요. 똑같아요. 둥글고 황색의 순종을 교배하고요. 둥근 거의 대립형질이 주름진 거죠. 황색의 대립형질이 초록색인 거죠. 그치요? 주름지고 녹색의 순종을 교배합니다. 순종을 교배해요. 그러면 당연히 잡종이 나올 텐데 잡종 첫 번째 세대에서 표현된 게 바로 뭐였냐면 둥글고 황색이 표현된 거죠. 맞죠? 오케이. 그럼 누가 우성이야? 그렇지. 둥글고 황색이 우성이야. 오케이. 얘가 우성인 거고 누가 열성이야? 그렇지. 주름지고 녹색이 표현되지 않는 열성이야. 유전자형을 쓸 때 우성이 기준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둥글고 황색, 둥근 것부터 라지 R, 황색, 라지 Y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열성이라고 해서 스몰 R, 스몰 Y라고 씁니다. 그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의 생식세포 제발 라지 R 하나만 갖고 와요. 라지 Y도 이렇게 하나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잘 봐요. 얘는요 염색체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만약에 라지 I가 이렇게 하얀 색깔이라면 스몰 y는 다른 거야. 상동이 아니야. 얘는 모양을 결정해주는 염색체고요. 얘는 색깔을 결정해주는 염색체야. 오케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따로 있어서 예를 들어 여기에 라지 R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라지 R이라고 써있으면 뭐 다른 위치여도 되고 뭐 비슷한 위치여도 되고 라지 Y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른 염색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요. 얘의 생식세포는요. 스몰 R, 스몰 Y야. 그러면 얘를 염색체로 표기를 하면 선생님이 모양은 하얀 색깔로 표현을 했죠? 원래 이 둘이 상동이라고. 모양을 결정해주는. 그리고 요 둘이 상동이라고.
요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모양을 결정해준 유전자 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스몰 r을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색깔을 결정해준 염색체가 요 위치에 있다면 스몰 y라고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둘이 합쳐지는 녀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요걸 그대로 그려볼게요. 요 그림, 요 그림 이렇게 합쳐지는 거고요. 그리고 요 그림, 요 그림이 합쳐져서 여기에 라지 R이 써있으면 여기에 스몰 R이 써있고요. 여기에 라지 Y가 써있으면 여기에 스몰 Y라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라는 잡종인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요렇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어려워. 오케이. 자, 그래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라는 둥글고 황색의 잡종이 나오는데 이걸 자가수분할 거야. 이걸 자가수분할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하고 똑같은 유전자형을 교배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 그렇지. 자가수분이라고. 자가수분이라고.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뭔지를 쓸 줄 아셔야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려 볼게요. 보시면 모양을 결정한 거 제가 아까 하얀색 넣었죠? 하얀색 하나에 노란색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든 녀석이 하얀색 하나에 노란색 하나. 하얀색 다 그리고요. 노란색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얘가 만약에 라지 R이었다. 그럼 여기에 라지 Y가 있을 거고요. 얘가 만약에 라지 R이었다. 그럼 종류가 다른 거. 스몰 Y가 들어가겠죠. 여기가 스몰 R이었다. 그럼 여기는 라지 Y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스몰 R이었다. 그럼 여기는 스몰 Y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전자형이 뭐가 있냐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의 생식세포의 종류가 이렇게 4종류가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올 거야, 시험에. 요 4종류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똑같이 선생님이 그냥 그림 말고 유전자형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뭐 나온다고요? 라지 R, 라지 Y, 그리고 라지 R, 스몰 Y, 그리고 스몰 R, 라지 Y, 그리고 마지막 그렇지 스몰 R, 스몰 Y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합쳐졌던 거 기억하시죠? 자, 해볼게요. 선생님이 잘 하나 봐보세요.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됐죠? 이거 똑같이 옆에다가 먼저 이렇게 그려볼게요.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가볼까요? 라지 R, 스몰 Y랑 라지 R, 스몰 Y가 됐으니까 라지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여기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스몰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자, 마지막 라지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스몰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 됐죠? 자, 총 잡종 2세대에 몇 종류가 나오냐면 몇 개의 세대가 지금 나오냐면 16개의 세대가 나와요. 자, 그걸 선생님이 표현형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봐봐요. 시험 문제에서 요 녀석들의 표현형만 물어보지 유전자형은 물어보지 않아요. 표현형 볼게요. 자, 표현형이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 표현형이 한글이라고 했어. 뭐뭐 나와? 둥글고 황색 나오죠. 그리고 둥글고 녹색 나오죠. 그리고 주름지고 황색 나오죠. 그리고 주름지고 녹색이 나옵니다. 자,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둥글고 황색부터. 둥글고 황색을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찾아드려 볼게요. 자, 요 대문자가 있는 녀석들은 다 둥글고 황색이잖아. 그럼 요 라인이 다야. 요렇게 있고요. 라지 R하고 라지 Y가 있는 거 무조건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인다. 그쵸? 그럼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옵니다. 9개요. 자, 둥글고 녹색은 노란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둥근 거 라지 R 나와야 되고요. 무조건 스몰 Y, 스몰 Y. 여기 보이네. 스몰 Y, 스몰 Y. 여기 라지 R 하나 보이고 스몰 Y, 스몰 Y. 여기도 스몰 Y, 스몰 Y 이렇게 보이네요. 총 몇 개? 그래요. 3개네요. 그럼 주름지고 황색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라지 Y만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스몰 R, 스몰 R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야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그럼 마지막 주름지고 녹색이 이렇게 하나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럼 봐봐요. 독립의 법칙은 내가 뭐냐면 두 가지 형질이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했죠. 독립적으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두 가지 형질 지금 여기서 뭘 때려잡았냐면 모양하고 색깔로 때려잡았어요. 자, 모양부터요. 모양은 둥근 것 때 뭐만 나와요? 주름진 거 나오고. 색깔로 말해볼까요? 색깔은 뭐 있어요? 노란색하고 그렇지 초록색이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모양만 잡아봅시다. 둥근 거 총 몇 개? 그치, 12개. 주름진 거 총 몇 개? 4개. 12개 대 4개네? 그럼 약분 몇 대 몇? 아까와 똑같이 3대 1이다. 하나 더. 황색 해볼게요. 황색 9개, 3개. 그럼 12개. 녹색 3개, 하나, 4개. 그러면 노란색 대 초록색도 12대 4. 아까 했던 요거와 똑같이 몇 대 몇 나와? 그래요. 3대 1 나온다고. 됐죠? 자, 독립의 법칙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 생기세포 찾는 거.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잡종 1대에서 생체세포 요거 찾는 거. 오케이. 그리고 전체 16개. 1600개가 나왔다 칩시다. 1600개 중에 둥근 거 몇 개 나와? 이런 거. 또는 1600개 중에서 1600개 중에서 주름진 거 몇 개 나와. 또는 둥글고 황색 몇 개 나와. 이런 식으로 그거 몇 개 나오는 건지 그런 거 찾는 문제. 아니면 이걸 아예 깨 부셔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하고요. 잘 봐요. 요거 하고요.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가 교배했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그럼 봐봐. 얘 생체세포는 이렇게 4종류죠. 그런데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는 생체세포가 요거 하나야.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다 없는 거죠. 자, 봐요. 다시. 요거의 유전자이야, 이게. 그리고 얘가 이거 유전자이야. 그러면 종류가 요것만 나온다. 보세요.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녹색,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녹색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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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나온다고. 다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가 종류가 요거 4개. 요거 4개.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요거 하나. 그럼 요 라인이라고 결국에. 그러면 그때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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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요. 그렇게 아예 유전자이 다르게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보고 생기세포가 몇 종류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만 제일 많이 나와. 4종류. 오케이? 그리고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는 한 종류.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도 이렇게 한 종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변형시키는 문제도 풀 수 있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어서 사람의 유전 하도록 할게요. 점점 얼굴이 초췌해져요. 가고 있어요. 봐봐요. 사람의 유전. 자, 사람의 염색체를 가지고 이제 제가 사람의 유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 그래, 46개. 그런데 상염색체가 몇 개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44개가 있었고, 성염색체가 몇 개가 있었냐면, 2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사람의 유전도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고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프린트를 보니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미맹하고 ABO식 혈액형이 나오고요. ABO식 혈액형이라 써드릴게요. 네, 혈액형이 이렇게 나오고요. 상염색체 말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뭐만 나오냐면 생명에 대한 것만 나와요. 생명. 오케이. 그럼 자 봐봐요. 요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학교에서는 ABO식 혈액형과 생명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러면 미맹은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요. 남녀 구별 있어 없어? 그래 없어. 그래 남녀가 구별이 없어. 그게 큰 힌트야. 여기는 남녀 구별이 없네? 그러면 남녀를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미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 자, 미맹은요. 자, 정상이 있고요. 정상이 있고 쓴맛을 못 느끼는 미맹 중에 누가 우성이냐면 정상이 우성이야. 얘가 우성이야. 그러면 자, 우성을 기준으로 유전자형을 쓰기로 했죠. 정상은요. 이런 거죠. 마슬보다 라지티는 당연히 정상이고요. 라지티하고 스몰티가 같이 있어도 정상이야. 그럼 정상은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그래요, 없어요. 그럼 미맹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뭐야? 그렇지, 스몰 t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힌트를 잡으시면 돼. 아, 뭐부터 쓰고 푼다? 그렇지, 미맹을 먼저 쓰고 푼다. 얘를 먼저 쓰고 푸는 거야. 그럼 다 풀려. 이따 보여줄게요. 자, 혈액형이요. 자, 혈액형은요, 여러분이 뭘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냐면,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질문 잘 나올 거예요. 표현형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너 혈액형 뭐야? 나 A형이야, B형이야, 이런 거. 그게 표현형이고요. 그걸 알파벳으로 쓰는 걸 우린 유전자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표현형은 몇 가지냐면, 4가지야. 어떻게? A형 있고, B형 있고, AB형 있고, O형 있고, 이렇게 4가지야. 허나, 유전자형은 몇 가지? 6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A형의 종류가 2종류예요. AO가 있고, AA가 있고. 그럼 느낌 오죠? AO는 왜 A형이라고 얘기해요? 아, 왜냐면 A하고 O 중에 누가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A하고 O 중에 여기다 쓸게요. 여기가 우성이에요. 자, A형이 우성이구나라는 거를 요 AO를 통해 알게 되지요. O가 열성이겠죠. 자, B도 마찬가지야. B, O가 있고 BB가 있어. 아, BB는 B형인 거 알겠는데 BO는 왜 B라고 말하냐면 B하고 O 중에 누가 우성이어서 그렇지, B가 우성. 맞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 AB는요? 그럼 AB요. 그럼 A하고 B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A, B는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열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A와 B는 우열 관계가 없는 중간 유전이고요. 우열 관계가 없어요. O가요. 얘네들이 더 뭐다? 우성이야. O가 열성이라고요. O가 열성인자다. 그래서 O형은 뭐냐면 OO예요. 그럼 느낌 다 왔잖아요. 혈액형 문제를 풀 때는 유전자형이 정해진 게 딱 2개 있어요. 누구? 그래요, 얘네들을 먼저 쓰고 풀면 돼요. A, B형하고 O형을 A, B, O, O 이렇게 쓰고 푸시면 돼요. 그럼 다 풀려. 자, 생명 갈까요? 자, 생명은요, 어떤 염색체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X 염색체가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유전을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는 성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구별을 반드시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남자, 여자를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남자요.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남성. 남성은 성염색체가 XY예요. 그런데 이 X가 정상이지요. 그러면 얘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에 대한, 즉 생명이 아닌 사람, 정상에 대한 유전자는 그냥 XY야. 그러면 생명에 대한 유전자는 당연히 뭐겠어? X에다가 다시 X 프라임 Y야. 그럼 남성은 생명에서는 무조건 유전자형이 정해져 있는 거야. 생명이 아닌 사람은 XY. 생명인 사람은 X 프라임 Y.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남성을 먼저 쓰고 푸시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생명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요? X 프라임, X 프라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잘 봐요. X 프라임이 하나고 X가 정상인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상이야. 그런데 X 프라임을 갖고 있는 정상이라 해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약속했죠? 보인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그러면 자, X가 완전 2개 있는 건 당연히 정상이죠. 즉 여성은 뭘 모르냐면 X 프라임 X인지 XX인지 이 둘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생명은 뭘 먼저 쓰고 푼다? 남성하고 여성의 생명을 먼저 쓰고 풉니다. 얘네들을 먼저 쓰고 풀면 돼. 그래서 정리하시면 뭐냐면 미멘 같은 경우는 스몰 t를 먼저 쓰고 푼다는 거. 스몰 t, 스몰 t. 혈액형 같은 경우는 A, B랑 O형을 먼저 쓰고요. 생명 같은 경우는 남성은 그냥 무조건 써요. 그죠? 남성은 무조건 써요. 여성은 생명만 쓰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가계도를 통해서 한번 선생님이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뭐부터 분석을 할 거냐면요. 선생님 마음대로 APO식 혈액형. APO식 혈액형이요. 제 느낌에는 혈액형과 생명이 합쳐져서 한 문제 어렵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아무튼 혈액형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계도에서 네모가 남자고요. 동그라미가 여자입니다. 근데 아빠가 A형이셨고요. 엄마가 B형이셨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딸내미가 하나 나오고 첫째 딸, 그리고 요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요 아들이 O형이었고요. 요 아들이 O형이었고 요 사람이 A형이었다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O형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AB형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 이 자식 중에서 A형이 나올 확률을 고르세요. A형의 확률을 고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자, 한번 해볼게요. 유전자형을 여러분이 다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유전자. 근데 제가 뭐부터 쓰라고 약속했죠? 그래, O형부터. 그리고 A, B형. 얘를 쓰면 되죠? 얘는 유전자형이 A, B. 얘는, 그렇지, O. 근데 이 O를 엄마한테 하나 받았겠고요? 요거 하나를 아빠한테 받았는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혈액형이 다르시네? 그럼 아빠는 알고 보니 혈액형이 AO라는 유전자형을 가지시는 혈액형이고, 엄마는 혈액형이 BO라는 유전자형을 갖는 혈액형이야. 그럼 당연히 이 딸내미는 AA 나올 수 있나요? 그죠? AA 나올 수 없어요. 자, 요런 거 경우에서 하실 거면 어떻게 푸시냐면, 자, A형 같은 경우, AO.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AO 이렇게 쓰세요.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BO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AO, BO에서 나올 수 있는 자식은 어떤 자식들이 나오냐면 AB형 나올 수 있고요. 얘하고 얘 결합해서 BO 나올 수 있고요. 얘하고 얘 결합해서 AO 나올 수 있고요. 얘하고 얘 결합해서 OO가 나올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A형이 절대로 A가 나올 수 없고요. 이 혈액형은 AO형입니다. A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오케이,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얘네들도요. A형이 나올 확률이요? 이 A형은 AA 될 수? 그렇죠. 없죠. 반드시 AO일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요. 얘는 유전자형, 자,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O밖에 없죠. 얘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A하고 B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얘하고 얘 만나면 AO형. A형이죠. 얘하고 얘 만나면 BO형. B형이죠. 그럼 A형이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 2분의 1이니까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남녀 구별하실 필요 없고요. 뭐만 쓰십니다. A형하고, AB형하고 O형만 요것만 먼저 쓰시고 문제 푸시면 다 풀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생맹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생맹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먼저 보실게요. 자, 생맹에 관련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를 쓰고 푼다? 그렇지. 생맹에 여자든 남자든 남성을 먼저 씁니다. 남성의 유전자형을 어떻게 쓰시냐면 생맹 같은 경우는 X'Y라고 쓰시고 정상이셔. 정상이면 그냥 XY야. 그래서 남성의 발생 빈도가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남성하고 여성의 발생 빈도수가 좀 달라. 생맹 같은 경우는 남성이 좀 더 높아.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상염색체에 의한 ABO식 혈액형과 미맹 같은 경우는 남녀 구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요 생맹 문제 푸실 때는요. 남성을 먼저 이렇게 유전자형을 쓰시고요. 여성에서는요. 생맹만 유전자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상이 우성이다 보니까 X' 이걸 먼저 쓰고 풀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성은 아무런 생명이 없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남성. 자, 이거 X'Y. 얘 X'Y. 얘 X'Y. 이 사람 X'Y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들이 칠판에 플라임이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서 정상은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얘는 XY. 됐죠? 그러면 요 여성분들이 염색체의 유전자형, 즉 생맹의 유전자형을 우리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1번, 2번, 3번이네요. 자, 3번 아들이 생맹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그렇지. 아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선생님 왜요? 엄마가 멀쩡한데요? 자,
이 아빠는 아들에게 뭐만 줄 수 있냐면 요 Y 염색체만 줄 수 있어요. 아들을 결정 지어주는 건 아빠의 Y 염색체입니다. 아빠의 Y 정자가 아들을 결정해 주거든요. 아빠는 절대로 아들에게 X 염색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X 프라임을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요. 2번 엄마한테 받은 거지요. 그래서 엄마는요, 정상인데 알고 보니 X 프라임 하나를 가진, 그래요, 보인자였었다는 거.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3번이에요. 자, 이 사람 4번, 여기 5번이요. 5번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정상이야? 왜 생명이야? 왜 그러냐면, 4번한테 받은 거죠. 자, 5번은 6, 7, 8번한테 뭐만 줄 수 있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요. Y 염색체만 줄 수 있어요. 아빠는 아들에게 Y 염색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X 프라임을 누가 주셨냐면, 4번 엄마가 주신 거죠. 자, 엄마의 염색체, 네, 유전자는 정상이지만, X 프라임 X라는 것까지, 보인자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셔요. 보인자예요. 자, 그러면 다른 가정이에요. 자, 6번하고 7번이 결혼을 해서 딸내미가 나왔는데 이 딸내미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6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위의 가계도를, 6번의 위의 가계도를 분석해 알 수 있지만 6번은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잘 봐요. 7번 아빠가 생명이시죠. 그런데 딸한테는 절대로 Y 염색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준 거야? 그렇지. X 프라임을 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정상이야? 엄마한테 X 정상을 받은 거죠. 즉, 알고 보니 8번, 요 9번이야. 8번과 결혼하는 이 9번은요, 뭐예요? 보인자예요. 그럼 문제. 여기서 나오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자식이 생맹일 확률을 고르세요. 생맹일 확률을 고르세요. 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이렇게 생맹일 확률을 쓰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들이고 생맹일 확률 또는 딸이고 생맹일 확률 이렇게 앞에 성별까지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푸시냐면 우선 생맹일 확률은 생맹만 보시면 돼요. 자, 아빠가 X 프라임 Y였죠. 그걸 옆에다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얘 생기세포는 X 프라임 이렇게 Y였어요. 밑에 썼어요. 자, 얘도요. 얘는 X 프라임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X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생기세포로 분열되지요. 나눠서 들어갔어요. 자, 요거 두 개 반응해서 X 프라임, X 프라임. 딸인데 생명이고요. 요거 두 개 이렇게 결합해서 X 프라임 X였고요. 보인자였고요. 얘네 둘 반응해서 X 프라임 Y였고요. 생맹 아들이고요. 요거 두 개 반응해서 XY 정상인 아들이지요. 따라서 생맹인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누구? 그래요. 요거예요. 그쵸? 요거예요. 요 친구들이 생맹이에요. X 프라임, XY 이 사람들은 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 4개 중에 2개를 갖는 거니까 생맹일 확률은 몇 %냐면 50%예요. 그런데 아들이고 라고 나오죠. 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4개 중에 아들인 사람은 누구냐면 요 밑에 있는 두 사람이죠. 아들이고 그럼 아들이 2분의 1. 생맹도 아까 2분의 1이죠. 아들이고 생맹은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얼마? 그렇지. 4분의 1. 그래서 아들이고 생맹일 확률은 25%고요. 딸도 마찬가지로 딸이 될 확률 2분의 1. 생맹이 될 확률 2분의 1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4분의 1을 100으로 곱하셔서 얼마가 나오냐면 25%가 나옵니다. 오케이? 앞에 성별이 붙으면 그 성별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혈액형이랑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가계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보실게요. 보세요. 혈액형이 써 있고요. 생맹인자가 빗금 처리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선 생맹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 정상하고 생맹인 남성하고요.
생명인 여성 요거 먼저 쓰자라고 약속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분은 생명이시에요. 빗금친 거 생명. X 플라임 Y라고 쓰실 거야. 그죠? 그러면, 자, 요거 남성분이 정상이시네? 그럼 XY라고 쓰시고. 이 여성분이 생명이시네? X 플라임이라고 쓰시고. 그러면 요 남성분이 X 플라임 Y야. 됐죠? 번호를 한번 써드려 볼까요? 1, 2, 3, 4, 5번, 6번. 이렇게, 자,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2번이 정상이신데, A도 요번도 정상이셔. 그런데 이 정상은 100% 뭔지 알아. 왜냐면 아빠가 뭘 주니까. X 플라임을 주시니까. 그쵸? X 플라임을 주시는데, 근데 정상이시래. 그럼 당연히 X 플라임 X 보인다라는 A형이신 분 하고요. 요 분은 X 플라임 Y니까 볼 필요도 없겠죠. 그죠? X 플라임 Y가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A형인데 AO인지, 이 사람이 B형인데 B인지 BO인지 그거 분석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A형, B형, O형, AB형은 A, B하고 O 먼저 쓰기로 우리 약속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A, B형이니까 A, B죠. 얘는 O, O죠. 그런데 B형이 나왔대요. 그러면 어떤 경우 수냐면 요렇게 결합해야 B형 나와요. 그쵸? 그래서 얘는 BO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얘 볼게요. 요 A형은요, 100% AO예요.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얘가 A인지 AO인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A라고 쳐봅시다. 근데 여기에 B라고 하면 요 A랑 B랑 결합해서 AB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A를 받고 BO에서는 뭐 받을 수 있어? A형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O를 받으면 가능하지요. 그럼 알고 보니 2번 여자분은요, BO였던 거야. 그런 식으로 추측하시면 돼요. 그래서 A형인 5번은 AO이세요. 자, 그럼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5번하고 6번이 결혼했대요. 결혼했대요. 그런데 아들이고 AB형이면서 생명일 확률을 고르래요. 확률을 고르세요. 그거가 아주 그냥 계속 이어져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들이 될 확률 얘네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얘네들의 유전인자 X 플라임 X고요. 얘네들의 유전인자 X 플라임 Y예요. 그러면 요 Y요. 요 Y를 갖게 되면 아들이겠네요. 그치요? 그래서 아들이 될 확률은요, 4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몇 분의 몇이냐면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AB형이 될 확률, 우선 생명이 될 확률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요거 2개 이렇게 반응해가지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반응해서 생명이 나오네요. X 플라임, X 플라임. 그죠? 요거 2개 반응해 생명 나오네요. X 플라임, Y. 자, 요거 2개 반응하면, 당연히 보인자 되시고요. 요거 2개 반응하면, 당연히 정상 되셔서, 자, 지금 생명이 될 확률은 요 2 친구네요. 그래서 얘도 2분의 1. 그럼 AB형이 될 확률은 얘네들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AO죠. AO라고 쓰시고요. BO죠. BO라고 쓰세요. 자, 그럼 여기가 AB, 여기는 AO, 여기는 BO, 여기는 OO. AB형이 될 확률은 몇 퍼? 그렇지. 4분의 1. 이걸 모두 뭐 하신다? 곱하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얼마? 8분의 1.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당연히 16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